안녕하세요. 작사녀입니다. 오늘 영상은 올해 12월 3일 작업치료 국가고시를 끝나고 이제 여러 신졸 작업치료사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지금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졸업하고 아직까지 작업치료 관련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서 작업치료사까지 이렇게 넓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핵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나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를 했어요.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병원이나 센터나 이렇게 임상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딱 나가게 되면 작업치료라는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게 될 시기가 분명 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저는 대략 3년차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치료에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또는 더 좋은 직장은 없는지 다른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또 본인의 삶을 좀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될 거예요. 물론 저 역시 그랬었고 지금도 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치료 정체성이 더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그건 바로 학교에서 배웠던 작업치료와는 너무나 다른 임상의 환경이에요. 아동을 선택하여 센터나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치료사분들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사가 취업을 하게 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내가 배웠던 작업치료는 이게 아닌데 자꾸만 다른 걸 하고 있는 본인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많은 회의감이 들고 뭐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고 동료들과 또는 동기들과 계속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사실 진정한 작업치료를 시행하기에는 한국이란 사회가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근처 다른 국가인 일본 역시도 우리가 물리치료보다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더 낮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환자 중심의 작업치료, 또 진정한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작업치료를 하기에는 이 의료기관의 수가 중심적인 이 치료 시간들이 시행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우리가 타임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죠. 자, 근데 이런 환경에서 또 물리치료와 또 너무 비교를 당해야 하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환자들도 작업치료라는 이런 치료가 굉장히 생소하기에 물리치료만 또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신체를 터치해주고 만져주는 이런 물리치료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작업치료사들은 그렇게 또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매뉴얼이라고 하는 손으로 직접 환자들을 터치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하고요. 분명 학교에서는 이런 매뉴얼보다는 작업 중심으로 또 환자들의 작업을 확인하고 그 작업을 통해 치료를 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와보니 이미 많은 선배 치료사분들이 환자들의 팔을 잡고 손을 잡고 다리를 잡고 이렇게 몸통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진짜 동공지진이 오고 뭐부터 배워야 하지? 라면서 걱정이 태산이 됩니다. 만약 신졸 치료사가 혼자가 아니라면 동기들과 같이 스터디도 하게 될 거고 병원 환경에 따라 병원 자체 스터디도 있을 거고요. 여러 임상가들을 위한 교육도 사비를 털어가면서 듣게 되겠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바스다, PNF다 이리저리 교육을 듣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들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신체와 매뉴얼도 어느 정도는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어느 정도 흉내는 내고 환자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놓쳤던 게 있었어요. 저는 작업치료사인데 작업치료는 뒷전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당장 필요한 매뉴얼과 신체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3년차 정도 어느 정도 내가 치료를 잘하게 되었을 때 이 작업치료사에 대한 직업이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논문이라는 것을 읽고 좀 똑똑해져야겠다. 사실 주변 똑똑하게 보이는 치료자 선생님들을 대부분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학을 결정했고 그 진학 끝에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할 때 대학원이라는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린 작업치료사잖아요. 작업치료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영역일까요? 가장 근처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배우지 않는 것 또는 물리치료사가 멀리 하는 것
아마도 인지와 감각 또는 정신, 연화치료일 거예요. 신졸가 1년차에 이제 물론 공통적으로 공부해야 할 신체 치료나 매뉴얼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매뉴얼 치료가 우리가 가까이 있는 물리치료사를 절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작업치료사니까요. 물리치료사가 3, 4년 동안 신체 관련 공부를 했다면 우린 3, 4년 동안 인지와 감각, 정신, 연화치료라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작업치료사로서 작업치료가 돋보이고 작업치료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개인적으로 개발해야 해요. 그러니까 세계, 전국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속하고 있는 병원에서라도 인지치료는 저 선생님한테 가야 돼. 연화치료는 여기 이 선생님한테 가야 돼. 감각통합치료는 김 선생님이 잘해. 일상생활 활동 치료는 박 선생님이 진짜 잘한대. 또는 질환별로 봐도 돼요. SCI 환자 작업치료는 이 선생님이 정말 잘한대. 김 선생님한테 꼭 가. 이렇게. 자, 자기가 잘하고 관심 있는 분야 하나를 꼭 택하세요. 그리고 그 분야 하나를 쭉 파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 분야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진짜 잘한다. 누구한테 이 기술을 알려줄 수 있다. 라는 마음을 먹고 일을 하고 치료에 임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치료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선택해서 작업치료사의 일을 하다 보면요. 분명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가 올 때도 굉장히 굳건히 이겨낼 수 있고요. 자신만의 이런 직업 사명감으로 멋진 치료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병원 환경이라는 것이 이런 역량 있는 작업치료사들이 사실 많아지고 국민의식이 좀 높아지고 작업치료에서 작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여러 의료진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하게 되면요. 임상 환경은 분명 변할 것이에요. 또한 이제 작업치료사가 면허를 취득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작업치료사는 진짜 정말 재능 있고 재주가 많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재주 많은 작업치료사들은 자신만의 역량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에 넓게 나가야 돼요. 창업이라는 것이 거창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전공과 연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월급을 받는 치료사가 아니라 월급을 주는 치료사 대표로 얼마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 역량 있는 선생님들과 모임도 하고 커뮤니티를 좀 만드세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치료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역량을 키우고 발전하는 작업치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사년은 2007년에 작업치료학과 입학을 하고 휴학 없이 바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춘해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예비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수자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면허 번호는요 4645번입니다. 2022년에 1월 기준 면허가 22,197명으로 이렇게 작업치료사가 배출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약 1,900명의 정도의 작업치료사가 배출되는데요. 그러면 2023년 1월 기준으로는 한 24,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10년간 사실 많은 작업치료사들이 배출이 되고 작업치료가 발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기사 수에 한번 볼까요? 물리치료사의 면허 번호 수는요. 지금 물리치료사는 약 85,000명 정도의 면허 번호가 나왔습니다. 대략 85,000명이니까 우리 지금 작업치료와는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작사년은 작업치료라는 학문을 배운 지 이제 15년째가 되고요. 저는 13년째 작업치료, 그러니까 13년차 작업치료사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임상 경력은 6년 남짓해요. 2015년부터 이제 작업치료학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서 작업치료에 해당하는 치료 업무보다는 이제 연구나 학생들의 학습 지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학교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10년 또는 20년 넘게 오래도록 쉬지 않고 작업치료 업무를 해오시는 분들도 정말 훌륭한 작업치료사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 일하신 작업치료사분들한테 종종 많은 조언이랑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작업치료사라는 학문을 가르치면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늘 해오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해보려고 해요.
자,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은 사실 굉장히 특수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특수하고 아직도 생소한 직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특별히 많이 아파야지만, 특히 이제 장애라는 것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될 때 작업치료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이 이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직업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특수한 직업인 이 작업치료사는 정말 많은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아동과 성인, 노인이라는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또 아동은 감각통합치료라는 부분까지, 또 신경계 환자들한테 재활이랑 일상생활, 상킨과 관련된 치료도 행하고요. 인지재활, 감각치료 다 작업치료사가 하게 돼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정신사회 작업치료까지 해서 이제 지금은 정신보건 전문 요원까지 해당되죠. 자, 해도 너무 많은 공부를 해요. 학생들이 입학해서 1학년 때 상담할 때 늘 듣던 말이 이렇게 작업치료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줄은 몰랐어요, 교수님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공부할 양이 사실 더 많지만 지금 많게 느껴져도 공통 교과목이라서 힘든 거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전공 교과목을 접하게 되면 이 작업치료는 정말 매력있고 재미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독여준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매력 있거든요. 자, 정말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특히 제가 있는 이제 춘해보건대학교는 또 WFOT라고 하는 이런 세계 작업치료 연맹의 인증을 받은 학교예요.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 개인 모두 1000시간이라는 또 임상 실습을 가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1000마리의 학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1000이라는 이 숫자가, 1000시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은 또 다양한 분야에 또 실습을 가게 돼요.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그리고 아동발달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센터를 가기도 하고, 복지관,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특수교육지원청, 이렇게 다양한 공기관에도 실습을 가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예비 작업치료사로서 역량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렇게 긴 이야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사실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조언은 짧고 굵게. 이상 작업치료를 하시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메일도 괜찮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모두 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치료사 파이팅!